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제주 반도체 오늘 아주 흐름 좋았습니다. 이틀 전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7%까지 빠지면서 상당히 우리한테 좀 공포를 줬는데, 자, 오늘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5%대 장중에 또 상승을 보여줬죠. 현재 이 박스 안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, 제가 왜 이 음봉대에서 공포를 주던 이 음봉에서 이 왜 매수를 외쳤는지, 자, 여러분들한테 다 이 문자를 하나하나 챙겨드렸는지, 이제는 좀 아시겠죠? 이 오늘의 이 상승을 좀 기다렸던 겁니다. 이렇게 좀 저점 매수를 우리가 좀 잘 해놔야지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추세를 노릴 때도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대를 저희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자, 이 공포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슈들 더 과열이 되면서 난리가 아니었죠. 하지만 계좌는 어떻습니까? 편안하다. 그러면서 오늘 들려온 소식이 뭐였습니까? 자, 미국과 이란 한 달 휴전 후 종전 협상을 한다 만다 뉴스 나오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, 여러분들. 자, 제가 이 전쟁은 이 조기 마감에 대한 걸 계속 강조를 해드리면서, 지금은 이 지루한 박스이지만 이렇게 강한 매도 시에는 뭐라고요? 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.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겁니다. 점점 이제 그 방향성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들이 좀 하나둘씩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, 아니죠, 미리 생각을 해뒀죠. 종전이 끝나고 나면 이 어떤 업종이 갈까, 요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, 지금은. 그런데 그 해답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더라.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시장이 공포를 주고 반등을 줄 때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, 아니면 잘 유지를 해줬던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가는 거죠. 악재에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몰려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또 이 제주반도체처럼 잘 유지를 했다는 것 자체도 강하다. 이 강하다로 다 수렴을 하는 겁니다. 그럼 그러한 업종이 뭐 있죠? 네, 반도체죠, 반도체. 오늘도 삼전하이닉스 물론 눌리기는 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이때가 전쟁 발발했을 텐데 물론 이 고점을 돌파를 하진 못했지만 벌써 이 직전 고점대에 다다른 모습이죠.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전쟁이라는 악재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, 이 악재 속에서도 이미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다.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부품주 쪽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 제주반도체다. 제주반도체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 통해 주가가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죠. 잘 버틴 종목이 하나다. 후자가 되는 경우겠죠. 잘 버틴 종목.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, 이 매수에 대한 문자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제 오늘 5% 정도 올랐는데 왜 5% 오른 거 가지고 호들갑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, 저는 이 앞으로의 이 방향성,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이 시작점이 좀 만들어졌다.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좋다. 그래서 오늘 이 제주반도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건데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이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주반도체는 충분히 다시 상승 전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, 그렇게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이 지금과 같은 반등, 앞으로 나올 이 추세도 또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,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제가 이제 제 전략에 맞게 흘러가는 거라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, 지금은 이제 행보성 조정이잖아요. 즉 박스라는 거죠, 박스. 자, 제가 이 앞에 파동에서도 이 박스, 그러니까 수렴이 만들어질 때, 그러니까 저점을 지키고 고점을 낮추는 이 수렴이 만들어질 때 이 라인에서도 이 똑같은 관점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이거는 자, 거래량이 발생하고 돈이 들어왔습니다. 수요가 발생한 거죠. 그런데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. 오히려 밀리면 계속 어느 가격에서 일정한 이 양봉들을 보이면서 수급을 보인다는 거죠. 오히려 하방 경직을 하면서. 거기에 실적도 좋고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인데, 이 조정에서 수렴을 하더니 돌파를 하면서 또 다른 시세가 발생하더라. 지금도 똑같아요. 이때 자금이 들어왔죠, 그죠? 그러니까 거래량이 죽으면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음 상승을 이야기해 줬는데 어떻습니까? 여기서 이제 또 횡보라는 거예요. 거래량 계속 죽이면서, 그죠? 이런 중간중간 매수에 대한 거래량 또 나오고, 그죠? 이게 다 매집성 매수잖아요, 매집성.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변동성은 셌습니다. 이 박스에서도. 그렇다고 박스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해줬어요. 즉 이때보다 더 큰 횡보를 하고 변동성은 있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. 그럼 왜 그렇죠? 이때와 똑같은 겁니다. 한 번 더 올려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, 매수가 들어왔죠. 여기서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. 매수 플러스 매수로 매수가 2배가 된 거잖아요. 그런데도 버틴 거기 때문에 또 이때와 버팀과는 또 다른 거예요.
그리고 횡보도 더 길죠. 길이가 뭡니까? 힘을 응축하는 그 힘의 크기를 나타내요. 그럼 뭐를 만든다? 슈팅 파동을 만든다. 즉 이 다음 파동인 거죠. 돈이 들어왔는데 빠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가 매수로 뭐 판단을 했냐? 간단합니다. 계속 말씀드리는 박스이기 때문에 박스의 하단 라인에서에 대한 매수. 근데 그 자리를 봤더니 어디입니까? 돈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지지를 보였던 자리. 즉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. 일정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계속 알려준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자고요. 네, 와 미친 거죠. 전쟁 발발하던 그 투매 때 그때 이 저점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시면 어때요? 지금 또 주포들이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차트에 다 명확하게 발생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차트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트가 아니라 제가 세력들이 매집해가는 그 가격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. 자, 얘뿐만이 아니라 시총이 1100조가 넘어가는 이 삼성전자도 어떻습니까? 주포들이 매집을 해가는 그 가격 라인대들. 그리고 나서 파동이 나오고 또 현재도 어때요? 주포들이 매집을 해가고 있는 거죠.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. 일시적 이탈 나오더라도 종가상 안착해버리잖아요. 그리고 유지를 해버리죠 지금. 시총이 1000조가 넘어가는 놈들도 이 차트에는 맞아 흘러가더라. 즉 기간 외인들의 이 매집선이기도 합니다.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종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아니 밴드에 오면은 깨지는 게 아니라 깨지면 제가 이 15만 원까지에 대한 하락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건데 그러니까 유지를 해버리는 거예요. 자, 기관과 외인이 우리보다 정보력은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보력도 이 차트에는 발생한다. 그러니까 이 밴드를 지지로 수렴을 하고 나서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흐름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 주도주에는 안 맞는 게 없어요. 오히려 삼성전기 같은 것도, 그죠? 주포들이 매집을 해갔더니 급등 나오잖아요, 그죠? 근데 제주반도체도 이와 같은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이미 치고 간 애들도 있죠. 다른 반도체 쪽은, 그죠? 이미 다 치고 간 애들도 많이 있어요, 이렇게. 자, 그럼 이제 최근 자리에서 패턴을 하나 보자고요. 뭘 그리냐면은 자, 수렴을 그립니다. 수렴을. 저점을 높이는데 고점이 막힌 수렴이죠. 지금 돌파를 한 것도 아니에요. 돌파를 한 건 아닙니다. 아직. 근데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는 이 종가상에서 좀 21선에서 안착을 하려는 이러한 봉들, 이런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. 이 수렴에서 보시면 이 21 이동평균선 저항을 받았는데 저점을 높여줬죠. 이 안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안착봉이 뜨긴 했어요. 여기 상단에도 좀 붙여놨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약간 이 돌파에 대한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럼 다시 어떤 그림이 됩니까? 말씀드린 대로 상승과 조정, 그러니까 상승과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이 상승으로 가는 이 파동이 존재하다. 자, 말씀드린 대로 아직 물론 온전한 돌파는 안 났습니다.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그 추세가 나온 것도 아니죠. 하지만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흐름이 오늘은 진행이 됐다. 그래서 이 제주반도체 제가 매수를 했다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상을 저녁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면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챙겨드리고 있는데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이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렇게 매집을 해야 되는 이 매집 밴드에 올 때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 우리가 이 제주반도체 어디서 다시 잡아가야 되는지 추세는 잘 유지되고 있는지 방향성이 나올 때는 방향성이 나온다. 계속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면서 이 큰 그림과 이 전략적인 부분을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. 이 타점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문자로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. 제 전략을 듣고 따라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일단 문자를 좀 받아보시고 제 관점 그리고 제 포지션을 좀 참고하시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 많이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고형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피롭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
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
있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이 투매가 발생하면서 이 파란 밴드까지 한번 왔죠.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? 또 강반등을 만들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밴드를 타고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그냥 횡보죠, 횡보.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냥 횡보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다시 한번 급등을 한다. 지금 이 코스닥 지수가 급등주 차트인데 그냥 이 일시적 악재만 나온 건데 현재 시장은 추세가 깨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제가 말한 이 코스닥의 돌파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. 올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코스닥의 과열 시장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오늘 이 노란 밴드 일시적인 이탈이 나오니까 뭐 이때도 그렇지만 또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 흐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올라오죠. 그러니까 이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. 변동성만 좀 강한 거죠. 지금 시장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. 이 다음 파동을 알리고 있다.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. 오히려 코스피도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도 이제 이 기간 조정이 오랜 기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전환에 대한 극점이 온 건데 지금 이 종목들 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매수에 대한 이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. 시장 자체가 이미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 기회가 이제 몇 번 없다는 겁니다. 지금 이제 강한 상승 뒤에 오는 기간 조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, 물론 지금이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종목들도 지수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 과열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네, 바로 이 지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유익한 정보 드린다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이 좋은 종목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.